출범식 축제 분위기 오늘 첫 회의는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의 선대위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너무 잠깐이라 아쉬우실까 봐 저희가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모아봤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목도리를 둘러드리겠습니다. 빨간 후드티에 빨간 목도리를 곁들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국민의힘은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시대의 사명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모두 자기가 윤석열이라고? 그럼 너희들과 함께하는 내가 진짜 윤석열이다. Yes, I'll be your woman. Yes, I'll be your baby. Yes, I'll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I say 윤, you say 성열, 윤. 네, 다 같이 뭐 젊은 그대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머리 위로 손을 흔드는데 윤석열 후보만 반대로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김영 기자, 어제 저희가 웃지 말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는 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얘기는 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연설은 사실 못 들었어요.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윤석열 후보 어제 출범식 발언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국민이란 단어가 15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15번으로 이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공정이란 단어가 8번, 정권 교체가 7번 이 순서로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또 눈길을 끌었던 게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현 정부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민주당 정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도 이제 문재인도 민주당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서 이재명 후보도 좀 자유롭지 않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또 새롭게 보여서 좀 눈길을 끌었고요. 또 단합이다, 뭐 청년이다 이런 단어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네. 중도층과 2030 이렇게 구애를 하면서 어떤 포괄적으로 좀 여러 대상에 대해서 구애를 하는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출범식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를 강조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과 함께 이재명 후보도 함께 싸잡아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그렇게 잡은 게 아닐까.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과 별개로 여론조사에서 지금 자주 쓰이는 게 정권 재창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많은 응답자들 중에 정권 교체 쪽에 방점을 찍는 여론이 높아요. 뭐 어떤 여론은 그게 뭐 15%포인트 이상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뒤집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반문재인 정서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이재명 민주당 정부, 그래서 민주당 정부라는 표현을 계속 쓴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네, 뭐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같다, 뭐 초록은 동색이다, 뭐 이 얘기를 윤석열 후보는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짧은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혹시 보셨나요? 글쎄요, 저는 춤을 추고요, 막 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뭐 아세이 윤, 뭐 유세이 성열 막 이러던데 김영 기자. 네. 또 웃음보가 터졌어요. 웃음이 많아요. 네, 이런 게 지금 선대위 출범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파격적입니다. 네, 저도 출범식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쭉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뭐 재밌게 봤습니다. 네.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해서 소위 스우파로 불리면서 젊은 층한테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댄스 경연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어제 출정식이 이 프로그램을 조금 패러디해서 그런 공연을 이제 함께 펼쳤고 인기 드라마였던 오징어 게임, 뭐 음악과 뭐 그런 퍼포먼스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네. 이런 출범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의당 이제 대학생 청년위원회들이 위원들이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약간 젊은 층들을 위한 공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 뭐 이 출범식에서 가장 뭐 눈길을 끌었던 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무게감 있는 우리 대선 후보나 뭐 네. 김종인 위원장 등이 네. 있던 젊은 분들의 노래에 이제 맞춰서 함께 율동을 하고 네. 춤을 추고
했는데 이 좀 어색해 보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이 유튜브로 볼 때 이제 실시간 채팅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네티즌들은 이제 좀 억지로 따라하는 모습 같다. 뭐 회사 회식에 억지로 따라오는 모습 같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재밌는 반응을 달렸는데 네. 당연히 이 모습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살짝 물어봤거든요. 네. 어제 출범식 어떻게 봤냐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게 이런 식으로 또 화제가 되는 모습에 내부에서는 굉장히 또 만족해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내부 평가는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 기자, 또 하나 눈길이 갔던 게 윤석열 후보 AI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AI 윤석열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 구현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AI 뭐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 뭐 표정 등을 이렇게 따라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어떤 모습이었는지 AI 윤석열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AI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또한 선거 혁신의 시작입니다. AI 윤석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네, AI 윤석열 뭐 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어색한 면도 있기도 한 것 같고 뭐 실제로 네.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에게 저희 프레스룸이 살짝 물어봤는데 네. 이 AI 윤석열 만드는데 2개월 동안 굉장히 공을 들여서 야심차게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 활동에 활용할 예정인데 윤석열 후보가 뭐 전국 곳곳을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선거 유세용 차량에 이 화면에 AI 윤석열을 띄워놓고 네. 전국으로 함께 보내서 뭐 동시에 유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 영상을 보면 뭐 이 윤석열, AI 윤석열이 정치권 최초로 이 AI 윤석열이 뭐 등장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방송 최초인 것 같긴 합니다. 저희 MBN에도 이 AI 김주화 앵커가 있습니다. 그 모습 같이 좀 보고 올까요? 프레스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하 앵커입니다. 저 말고 윤석열 후보 AI도 있다고 하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기회가 된다면 윤석열 후보 AI와 같이 1대1 인터뷰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프레스룸 화이팅입니다. 네, 프레스룸 화이팅입니다. 이 1대1 AI끼리 이 1대1 토론이 가능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소종섭 위원님, 아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 선대위 출범식에서 랩하고요. 막 춤도 추고요. 일단 뭐 어떤 식의 그 변화를 모색한다는 거 이거 자체는 점수를 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국민의힘의 기존의 조금 뭐라고 할까요? 고루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등장하면서 많이 이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번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저런 수우파 양식을 도입해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 정당의 문법에서는 상당히 좀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셉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30 세대에 대한 상당한 방점을 좀 찍지 않았나. 이 부분은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2030 세대가 이제 정치적으로 일종의 무조공산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누가 더 그 마음을 잡느냐가 이제 대선의 승패를 가른다 이런 생각 속에서 상당히 그쪽으로 방점을 찍은 것 같고 어제 그 고3 김민규 네. 학생의 연설도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2030 세대를 잡기 위한 여야의 싸움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펼쳐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어제 출범한 선대위 굉장히 좀 극한 갈등 끝에 극적인 이 결합으로 이 탄생한 그런 이 선대위 출범이었었는데 오늘 그 선대위 회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땠을지 좀 같이 한번 보고 올까요? 하나, 둘, 셋. 저희는 이 분야에서 1년 넘게 지금까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십시오.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과 정의 그리고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대안들과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희망 섞인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런데 김현 기자,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 사실 우리는 첫 일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첫 일성, 첫 회의, 첫 일성 뭐였는지 좀 짧게 소개 좀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일단은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력한 조직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국정 운영이 가능할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를 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고요. 김종인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이야기에도 이제 관심 많이 쏠렸었는데 네. 앞에 들어보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윤석열 후보나 우리 선대위가 실수만 안 하면 정권 교체 가능한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첫 일성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이 김종인 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이 두 사람의 분위기가 어땠을지가 더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봉합이 되기도 했지만 네.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뇌관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김종인 총괄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인데요. 두 사람이 어제 출범식에서 약간 어색한 모습을 보여서 이 갈등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구나 이런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출범식에서는 정말 두 사람 취재진 앞에서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보통 이렇게 뭐 연단에 올라가거나 연설을 끝나고 오면 이게 옆에 앉은 사람이 뭐 악수를 한다거나 박수를 치거나 보통 격려하는 그렇죠. 그런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뭐 영화 시상식이나 이런 거 봐도 뭐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데 어제 두 사람이 뭐 연설을 하고 연단을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윤석열 후보가 포옹을 할 때도 서로 뭐 각자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정말 먼 산만 뭐 속된 말로 먼 산만 바라보는 모습 보이면서 네. 어색한 모습을 계속 노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행히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는 먼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찾아가서 고개를 먼저 숙이면서 인사하는 모습 보였고 네. 김종인 위원장도 악수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모습은 나눴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보기엔 좀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유호정 기자, 뭐 윤석열 후보랑 뭐 김병준 위원장은 아니에요, 우리 안 어색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정치인들입니다. 두 사람의 정치 인생이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길더라고요. 그만큼 네. 굉장히 오래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기자들이 이 갈등설에 휩싸이면 두 사람이 만나서 인사는 할지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나올지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을 걸 두 사람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취재진에게 두 사람이 말을 섞는 모습이 전혀 포착이 되지 않아서 네. 관련해서 좀 불안한 동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과 김병준 위원장님이 서로 만나셨을 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눈길을 주시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좀 그런 그 선입견을 갖고 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서로 조금씩의 그 생각은 좀 다르시더라도 다 힘을 모아서 더 시너지를 발휘해서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와 함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대기실에 있을 때는 당연히 네. 얘기를 했다라면서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니까 말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 김병준 위원장을 저격하는 것 같은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김병준은 자유주의자고 김종인은 국가주의자라는 이야기가 네.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국가주의자, 자유주의가 따로 있냐. 이 경제에 대해 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경제를 쉽게 얘기할 때 시장 경제를 내세워 마치 자유주의자처럼 행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이 김병준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 이에 대해서 지금 싸움 붙이고 싶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자신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지금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싸움을 붙이려고 해도 싸움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일단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김병준 위원장도 김종인, 뭐 김병준 이 두 사람의 불화는 없고 없어도 없고 있어도 없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유호정 기자,
김종인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김병준 위원장을 콕 집어서 어떤 입장을 낸 건 없습니다. 다만 네. 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직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의 역할 배분에 대해서 역할 배분이 어디 있냐, 내 임무를 하면 되는 거지라고 맞아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을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고 나서 출범을 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콕 집어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이 조직의 원팀 모두의 화합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뭐 이준석 당대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뭐 네. 세대 갈등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혀 갈등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이 빨간 후드티도 입을 의향이 있음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 하면은 별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요. 맞아요. 최근에 원팀을 강조하면서 별의 이야기를 하며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 최근에는 초저녁에 뜬 별쯤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별의 순간을 포착했으면 이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과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초저녁에 뜬 별은 뭐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저기 별이 있나 싶기도 하죠. 때문에 지금 윤 후보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어쨌거나 뭐 김종인, 김병준 두 사람이 뭐 정말로 사이가 괜찮은 건지 아닌지는 뭐 차차 두고 보면 알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윤석열 후보를 좀 당선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부분은 좀 확실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아 기자, 이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출범 첫날 안철수 후보 보고 사퇴하라는 얘기도 또 했어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대놓고 네. 안 후보에게 양보하라 압박을 넣고 있는 건데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단일화 과정 보고 있는 듯한, 다시 재현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 어제 안철수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정권 교체를 위한 길을 택해주지 않겠냐 생각한다. 윤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길이다. 그리고 대선 포기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 어제 심상정 후보를 만났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3지대 공조 반환을 논의하면서도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가능성 없다. 다시 한번 완주 의지를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의 사퇴까지 얘기하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실 진짜 원팀이 되려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호정 기자. 홍준표 의원은 지금 뭘 할까요? 선대위 합류 계속 안 하나요? 네, 최근 청년과의 소통에 몰두하는 모습인데요. 네. 사실 울산 회동 하루 전에 윤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났는데 이 이후로 윤 후보에 대한 좀 입장이, 홍준표 의원의 입장이 좀 우호적으로 바뀐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 만남 이후 홍 의원, 윤 후보에 대해서 생각이 바르고 담백한 면이 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어제 홍 의원의 이 청년 소통 플랫폼에 네. 사실상 김종인이 대통령이고 윤석열은 바지 사장 같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여기에 홍 의원이 윤 후보는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또 얘기를 해보자면 왜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로 요구했을까요? 라는 질문엔 네. 파리떼 압박용이다라는 답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이 파리떼 압박용이다. 네, 홍준표 의원다운 그런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유호정 기자, 어제 이 선대위 출범할 때 보면 사실 김한길 전 대표도 안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김한길 전 의원은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어제는 중앙선대위 출범이었고 새시대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참석 의무는 없었다라는 게 이 공식 입장입니다. 참석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대변인이 설명을 했고요. 이 김한길 위원장 측은 언론에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직접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이 선대위가 출범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보이긴 보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뭐 그동안에 쭉 한 배를 타왔고 네. 같은 노선, 같은 철학 이렇게 근거를 두고 활동을 해온 분들이 아니라 오로지 뭐 연결고리는 딱 하나 아니에요? 반문재인. 아까 선대위에서 표현됐던 것처럼 민주당 정부 타도라고 표현하면 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에서 승리 이런 거니까
그 반사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러 이질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다 뭉쳤단 말이죠. 네. 이게 어떻게 뭐 쉽게 하나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하면 그러면 하나가 됐다고 얘기할 겁니다. 누구든지 다 공을 세웠다고 얘기할 거고. 그러나 반대의 현상,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뭐 이재명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된다든지 또는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 탓이다, 네 탓이다라는 내용에 다시 또 휘말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의 목표, 하나의 노선,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뛰는 게 아니라 오로지 반사적인 목표만을 접점으로 뭉친 세력의 어떻게 보면 한계죠. 지금 그게 국민의힘 선대위의 성격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걸 또 잘 조합해내는 것도 후보의 몫일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지지율이 얼마나 오르느냐 나중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 팀이 됐다 안 됐다의 평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금 논란에 하나 휩싸인 게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일명 비니저 노재승 씨 얘기인 건데요. 이수아 기자, 이 노재승 씨가 한 발언이 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입니다. 네, 몇 가지 발언, 과거 발언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난 5.18 때는 본인의 SNS에 5.18은 평화 시위가 아닌 교전 행위, 폭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대체 뭘 감추기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글을 쓰기도 했고요. 네. 지난 6월 28일에는 정규직 퇴직론자로서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등 논란의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관련 발언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네. 노 위원장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자신이 4인일 때, 공인이 아니고 4인일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